전 세계가 놀란 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하 35도의 혹한을 평생 견디며 살아온 한 핀란드 가정이 겨울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한 따뜻함 속으로 들어간 순간입니다. 누구도 가능하리라. 믿지 않았던 일이었죠. 바닥을 덮던 냉기, 허리를 굽히지 못하던 통증, 매년 올라가던 난방비. 그 모든 절망이 단 한 가지 한국의 기술로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모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떻게 마을 전체로 번져갔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이라입니다. 핀란드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35살이 되던 해 한국으로 건너가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죠. 부모님이 계신 이 집에 다시 발을 들이는 순간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 저를 덮쳤습니다. 핀란드 겨울은 늘 침묵으로 시작됩니다. 영하 30도를 넘어서면 공기조차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고 집 안바닥은 금속처럼 차갑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발끝으로 스며드는 냉기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어요. 그건 몸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 추위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겨울이 제 안에 다른 기준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죠. 서울의 아파트에서 보낸 첫 번째 겨울, 저는 맨발로 거실을 걸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했거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집 전체의 바닥이 이렇게 고르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아침이면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마다 허리를 부여잡으십니다. 찬 바닥에 발을 디딜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시는 게 보여요. 20년 넘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순이 넘으신 어머니의 관절염은 추위와 함께 악화되어 왔고 그 고통은 매년 겨울마다 깊어졌어요. 아버지는 난방비 고지서를 펼칠 때마다 깊은 한숨을 토하십니다. 라디에이터를 더 틀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되고 벽난로만으론 집 전체를 데울 수 없으니까요. 지난달 난방비는 400유로를 넘었습니다. 연금으로 사시는 두 분에게 그 금액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이 추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더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 시스템 이야기를 꺼내자 부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부모님의 대답은 늘 같았어요. 원래 겨울은 이런 거야, 에이라. 우리 조부모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단다. 북유럽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 아버지는 덧붙이셨습니다. 바닥을 따뜻하게? 그런 건 사치지. 우리한텐 벽난로와 라디에이터면 충분해. 원래요? 정말 그럴까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이 제 안에 다른 질문을 심어두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한 집에서 살아본 뒤로 이 집의 추위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이면 우리 가족은 벽난로 앞에 모여 앉습니다. 벽난로에서 3미터만 떨어져도 냉기가 느껴지니까요. 어머니는 무릎에 담요를 두르시고 아버지는 손을 계속 비비십니다. 우리는 집 안에서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어야 해요. 실내 온도계는 섭씨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다가 재빨리 돌아왔어요. 타일 바닥이 발바닥을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주방에서 요리하실 때 늘 두꺼운 실내화를 신으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불 속은 따뜻했지만 코끝과 귀가 시렸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타일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밤중에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몸이 다시 따뜻해질 때까지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어야 했어요.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맨발로 거실을 걸어도 괜찮았어요. 화장실 바닥조차 따뜻했죠. 아이들이 겨울에도 집 안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여기가 이상한 거였어요. 갈등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추위를 정말 계속 참고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부모님의 허리 통증을, 난방비 걱정을, 얼어붙은 아침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이곳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번 겨울도 저 하얀 침묵과 함께 긴 추위가 시작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나눌 수는 있으니까요. 제 마음속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돕고 싶다는 간절함과 그분들의 완고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질문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 집을, 이 겨울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웃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집을 천천히 걸을 때마다 발끝에 닿는 냉기가 날카로웠습니다. 오래된 목재 마루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이 생겨 있었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이 집은 5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집이죠. 거실 마루판 몇 개는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그 소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바닥재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변형되고 있었고 그 틈으로 지하의 차가운 공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손으로 마루 틈을 더듬어 보니 작은 틈새에서 찬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주방 타일은 더 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손을 비벼가며 커피포트를 올렸고 발을 동동 구르며 물이 끓기를 기다리셨어요. 타일 바닥은 접촉하는 순간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주방에서 20분만 서 계셔도 어머니의 다리가 시려오는 게 보였어요. 며칠째 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날 아침 이상한 장면 하나를 목격했어요. 어머니가 식탁에서 일어나려다 허리를 굽히더니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허리 부분을 천천히 문질렀어요. 표정은 고통을 숨기려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무신 채 숨을 참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분명 괜찮다고 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 장면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관절염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그 통증이 이 집의 추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오후가 되자 아버지는 벽난로 앞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벽난로 위 철제 주전자에서는 물이 끓고 있었지만 벽난로에서 3미터만 떨어지면 온기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집의 난방 시스템은 국소적이었습니다. 한 곳을 뜨겁게 달구지만 나머지는 차갑게 방치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온도를 재봤습니다. 벽난로 근처는 섭씨 24도였지만 복도는 15도, 화장실은 12도였어요. 같은 집안에서 12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난방이 아니라 국지적 가열에 가까웠어요. 제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디에이터 바로 옆은 따뜻했지만 침대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특히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벽난로의 불이 약해지면 집 전체가 급격히 식었어요. 새벽 5시쯤엔 실내 온도가 섭씨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꺼운 이불 속에서도 몸을 웅크리고 주무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화장실 문 아래쪽을 자세히 보니 문풍지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 붙이신 거라고 하셨는데 이미 효과가 없었어요. 문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겨울은 온기보다 고통을 먼저 데우고 있었습니다. 벽난로는 불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춥다고 느꼈어요. 라디에이터는 작동하고 있었지만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난방비는 높았지만 온기는 집 전체로 퍼지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거실 사진, 맨발로 바닥을 밟고 있는 아이들 사진, 따뜻한 화장실 바닥 사진. 그 사진들과 지금 이 집을 비교하니 대조가 선명했어요.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 본 어머니의 그 작은 모습, 허리를 문지르던 그 손짓이 나중에 큰 결심의 근거가 될 거라는 걸. 이 집을 바꿔야 한다는 확신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어요. 이 집의 난방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여론이 있는 곳만 따뜻했죠. 하지만 해결책도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처럼 바닥 전체를 난방면으로 만들면 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허리를 문지르시던 그 손등의 떨림, 고통을 숨기려던 표정. 20년 넘게 그렇게 사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추위가 어머니의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다만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지켜봐야 했고 더 확실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변화는 조급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 제가 3년간 지내게 될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마친 뒤 현관에서 양말을 벗는 순간 무언가 이상했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난방기 근처인가 싶어서 거실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따뜻했습니다. 주방도 복도도 심지어 화장실까지. 집 전체의 바닥이 고르게 은은하게 따뜻했어요. 발바닥에 들러붙듯 퍼져나가는 온기는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충격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굽혀 바닥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손으로도 느껴지는 온기. 마치 집 전체가 거대한 난로인 것 같았어요. 핀란드에서 평생 경험해본 난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벽난로나 라디에이터처럼 한 곳에서 열을 쏘는 게 아니라 바닥 전체가 부드럽게 열을 내뿜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인 동료가 말해준 온돌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맨발로 거실을 걸었습니다. 겨울인데도 양말이 필요 없었어요. 발끝에서 종아리로, 종아리에서 허벅지로 따뜻함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경험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난방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라는 걸. 핀란드 난방은 열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벽난로, 라디에이터, 그런 것들이 열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 주변으로 모이죠. 하지만 온돌은 달랐어요.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걷는 곳,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난방. 그 개념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뒤흔들었어요. 왜 우리는 평생 추위를 견디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난방이란 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을까요? 한국인들은 왜 방마다 문을 닫아두지 않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복도도 따뜻하고 화장실도 따뜻하니까 굳이 문을 닫을 필요가 없었어요. 겨울에도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는 이유도 알았습니다. 바닥이 안전하고 따뜻했으니까요. 특히 화장실이 따뜻하다는 사실은 저를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핀란드에서 한겨울 화장실에 가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 얼어붙을 것 같은 변기, 서둘러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그런데 여기선 화장실 바닥도 따뜻했어요. 변기 시트까지 온열 기능이 있었죠. 처음 몇 주간은 신기해서 자주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하면서요. 핀란드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바닥은 차가운 것, 피해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친구가 물었습니다. 핀란드는 훨씬 춥잖아요. 당연히 온돌 같은 난방이 있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우리는 벽난로랑 라디에이터를 써. 바닥은 차가워.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추운데요? 그럼 집 안에서도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대화 후 저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이 온기를 부모님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 어머니가 더 이상 허리를 부여잡지 않고 아버지가 난방비 걱정 없이 집 안 어디서든 편하게 계실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경이로움 뒤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과연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완고함, 그 절약 정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습관들. 5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겨울을 나신 분들에게 바닥을 따뜻하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어요. 3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며 저는 수없이 바닥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맨발로 화장실에 갈 때마다, 거실에서 요가를 할 때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찬 바닥을 피해 두꺼운 실내화를 신으시던 모습, 아버지가 벽난로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시던 모습, 그 기억들이 온돌 위에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따뜻함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부모님도 이 바닥을 한번 밟아보시기만 하면 알게 되실 거라고. 온기가 발끝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퍼지는 그 느낌을 경험하시면 평생 견뎌온 추위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실 거라고.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였습니다.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난방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았을 때였어요. 엄마, 아빠. 한국에서 경험한 난방 방식이 있는데요. 온돌이라고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반응하셨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바닥을 따뜻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 온돌 시스템의 구조도, 난방 효율에 관한 자료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에이라, 그런 건 사치야. 우리한텐 맞지 않아.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뭐하러 집을 뜯고 고생하니? 그냥 괜찮단다. 괜찮다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허리를 부여잡으시면서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난방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시면서도 괜찮다고 하셨죠. 그 대답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온기는 단순한 편함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환경이었거든요. 특히 어머니처럼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따뜻한 바닥이 약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숫자로 설득해보려 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아빠, 온수식 바닥 난방은 라디에이터보다 효율이 30% 높아요. 같은 비용으로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죠. 게다가 바닥 전체가 난방면이니까 온도를 낮춰도 체감 온도는 더 높고요. 아버지는 잠시 자료를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나와도 실제론 다르지. 설치 비용은?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야. 비용은 제가 부담하려고요. 제가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요.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안 돼. 내 돈을 그런 데 쓸 순 없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에이라, 고마운데. 우린 평생 이렇게 살았어. 너무 큰 변화야. 우리 나이에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적응이요? 따뜻함에 적응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에이라, 우리는 핀란드 사람이야. 북유럽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 추위를 견디는 게 우리 방식이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라는 걸.
핀란드식 관념, 한겨울을 버티는 게 당연하다는 삶의 철학. 추위를 견디는 것이 미덕이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건 나약함이라는 생각. 그것과 제가 정면으로 부딪힌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건강 측면에서 접근했어요. 엄마 관절염은 추위에서 악화돼요.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면 통증이 줄어들 거예요. 실제로 한국 노인분들은 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에이라, 난 괜찮아. 이 정도 통증쯤은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약도 먹고 있고 관리하고 있단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만하자, 에이라. 내 마음은 고맙지만 갈등은 그렇게 깊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을 시도했어요.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건강 측면. 하지만 부모님의 벽은 단단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거실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에이라,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 않아. 이 집, 이 난방, 이 방식. 이게 우리 삶이야. 5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하지만 아빠.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으셨어요. 내가 한국에서 좋은 걸 경험한 건 알아. 하지만 그건 한국이고 여긴 핀란드야. 같을 순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바닥을 뜯고 새로 깔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두렵다. 우리 나이에 그런 공사를 겪는다는 게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아챘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불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걸 저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허리를 문지르시는 모습, 아버지가 벽난로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모습. 그걸 그냥 지켜볼 순 없었어요. 저는 작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기다림. 부모님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완고함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어요. 그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삶의 무게였고 쉽게 바꿀 수 없는 정체성이었죠.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걸 보는 건 더 힘들었으니까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온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관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걸음걸이, 아버지의 표정, 집안의 온도.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 전세가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려다 갑자기 멈추셨어요. 손이 허리 뒤로 가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어요. 오래된 통증이 다시 찾아온 거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몇 분 동안 그대로 서 계시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그저 좀 뻐근하네. 날씨가 추워서 그래. 그날 아침 식사 내내 어머니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힘들어 하셨습니다. 커피잔을 들 때도 손을 떨었어요. 아버지도 눈치채셨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물음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약 먹으면 나아질 거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주방으로 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구부정했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을 밟을 때마다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온돌 이야기를 꺼내면 잔소리처럼 들릴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두 번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편함에서 난방비 고지서를 가져온 아버지가 거실에서 멈춰 섰어요. 종이를 펼쳐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해서 제가 물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지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슬쩍 들여다봤어요. 이번 달 난방비가 500유로를 넘었습니다. 지난달보다 100유로나 올랐어요. 날씨가 더 추워졌으니 어쩔 수 없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줄일 수도 없고 벽난로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난방을 아끼자니 두 분 모두 건강이 걱정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허리가 불편하신 듯 자주 자세를 바꾸셨고 아버지는 난방비 고지서를 계속 들여다보셨어요. 두 분 모두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벽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 있을 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한국에선 겨울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관심 있는 듯한 어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바닥이 따뜻해서 허리가 덜 뻐근해요. 집 전체가 고르게 따뜻하니까 벽난로 근처에만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난방비가 우리보다 싸더라고요. 마지막 말에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네. 바닥 난방이 라디에이터보다 효율이 좋거든요. 같은 열로 더 넓게 퍼지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거부하는 침묵이 아니었어요. 생각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사가 너무 크지 않을까? 바닥을 다 드러내야 한다며.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동안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끝나고 나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난방비 고지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에이라, 솔직히 말하면 이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야. 해마다 오르고 있고 집은 여전히 춥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어려움을 인정하신 거였어요. 어머니도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실 허리가 많이 아파.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차가운 바닥을 밟는 게 두렵기도 하고. 두 분의 고백이 조용한 밤 공기 속에 떠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이건 제가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결정하실 문제였으니까요.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정말 따뜻해질까? 네. 제가 3년 동안 경험했어요. 발끝에서 시작해서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도 바닥이 따뜻하고 화장실도 따뜻하고 엄마 허리에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에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좋아질까, 에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고요. 그날 밤 부모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걸. 거부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변화가 시작될 여지가 아주 미세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침실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에이라. 내 마음. 그것만으로도 고맙단다.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3일 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갔을 때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에이라, 우리 생각해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돌, 그거 한번 해보자. 내 말대로 해보는 거야.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정말요? 확실하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솔직히 두렵긴 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더구나. 매년 겨울이 더 힘들어지고 허리도 점점 나빠지고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아. 아버지도 덧붙이셨어요. 난방비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꿔보는 게 낫겠다 싶더라. 저는 두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한 달 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온수식 바닥 난방 시공 경험이 있는 현지 기술자들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핀란드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설치해 본 팀을 구했어요. 공사 첫날, 저는 부모님의 창가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기술자들이 거실 마루를 걷어내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50년 넘게 밟아온 바닥이 벗겨지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경계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작업을 지켜보셨습니다. 팔짱을 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셨죠.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결정을 내리셨으니 끝까지 지켜보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부모님은 제 방 옆 작은 방에서 지내셨어요. 불편하셨을 텐데 불평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작업자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오시고 진행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셨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이라,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내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주다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엄마. 엄마랑 아빠가 편하게 사셔야죠.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추위를 견디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구나. 3주가 지나고 드디어 온수배관이 다 깔렸습니다. 거실, 주방, 복도, 화장실. 집 전체의 바닥 밑으로 따뜻한 물이 흐르게 될 관들이 촘촘히 깔려 있었어요. 그 위로 새 마루와 타일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기술자가 보일러를 켜고 온수가 배관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따뜻해지진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저는 손으로 바닥을 만지며 온도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바닥 온도가 섭씨 25도에 도달했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어요. 이제 신발을 벗고 밟아보세요. 부모님은 거실 입구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더니 어머니가 먼저 신발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맨발을 바닥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몇 초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에이라, 이게 따뜻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따뜻해.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아버지도 신발을 벗고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무릎을 굽혀 바닥을 손바닥으로 쓸었어요. 오래된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거구나. 네, 아빠. 이게 온돌이에요. 어머니는 거실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주방으로, 복도로, 화장실로. 집 안 곳곳을 맨발로 걸으시며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셨어요. 화장실에서 나오실 때 어머니의 얼굴엔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장실 바닥도 따뜻해. 평생 처음이야, 에이라. 화장실 바닥이 따뜻한 게. 아버지는 말없이 거실 한가운데 앉으셨습니다. 벽난로 앞이 아니라 거실 중앙이었어요. 손으로 바닥을 천천히 어루만지셨습니다. 50년. 50년 넘게 이 집에 살면서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그날 두 분의 얼굴에서 저는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평생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굳어있던 표정이 처음으로 풀어지는 그 순간.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얼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편안해지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존경했습니다.
겨울과 싸워온 그 긴 시간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 용기가 더 위대했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날 밤 저녁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주방 바닥이 따뜻해서 어머니가 요리하는 내내 웃으셨어요. 식탁에 앉아서도 두 분은 계속 바닥을 쓸어보셨습니다. 마치 꿈인지 확인하듯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에이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우리를 설득해줘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내는 걸 보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니도 제 다른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용기 내길 잘했구나. 변화가 이렇게 좋은 거였어. 그날 밤 부모님은 처음으로 침실 바닥에 맨발을 디디며 주무시러 가셨습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었어요. 침대로 가는 복도도 침실 바닥도 모두 따뜻했으니까요. 저는 제 방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이 집엔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 있었어요. 바닥의 온기와 함께 변화를 받아들인 용기의 따뜻함이. 온돌이 깔린 후 부모님 집엔 전혀 다른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차가웠어요. 추위를 견디는 침묵, 불편함을 참는 침묵, 고통을 숨기는 침묵. 하지만 지금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숨이 편안해지는 고요함, 긴장이 풀린 평온함. 집 전체가 부드러운 온기에 감싸여 있었어요. 첫 번째 주가 지나고 저는 어머니의 아침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더 이상 허리를 부여잡지 않으셨어요. 바닥에 발을 디딜 때도 표정이 굳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시며 맨발로 천천히 걸으셨어요. 주방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엄마, 허리는 어떠세요? 제가 물으니 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이상하다. 통증이 덜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뻐근한 느낌이 많이 줄었어. 정말요? 응.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는데 며칠째 계속 그래. 바닥이 따뜻하니까 몸이 덜 굳는 것 같아. 어머니는 허리를 천천히 돌려보셨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방에서도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이제 요리하실 때 발을 동동 구르지 않으셨습니다. 맨발로 타일 바닥을 밟으며 여유롭게 재료를 준비하셨어요. 싱크대 앞에 오래 서 계셔도 다리가 시리지 않으니까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식탁에서 일어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무심코 손이 허리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허리를 만지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도 그걸 깨달으셨는지 손을 내리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챕터 2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허리를 문지르던 그 손짓, 고통을 숨기려던 표정, 그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에이라, 너 알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아침 허리가 아팠어. 날씨가 추우면 더 심해지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따뜻한 바닥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다니.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제 눈에도. 아버지도 변했습니다. 온돌 설치 전까지 아버지는 벽난로 대신 거실 바닥에 앉아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어릴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평생 벽난로 근처에서만 시간을 보내시던 분이 이제는 집 안 어디서든 편하게 계셨어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보실 때도, 식탁에 오래 앉아 계실 때도 더 이상 추위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50년 만에 처음이야. 한겨울에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은 게. 그 말에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 게 이제 겁나지 않아.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온도가 오른 게 아니었어요.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 거였죠.
특히 밤 시간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저녁 8시만 되면 두 분 모두 침실로 들어가셨어요. 춥고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앉아 뜨개질을 하셨고 아버지는 소파에서 책을 읽으셨어요. 집 전체가 따뜻하니 굳이 일찍 잠자리에 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벽난로가 아니라 거실 한가운데에서요.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에이라, 이게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거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왜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려 했는지. 이게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였어. 내 아빠. 사람을 중심에 둔 난방이에요. 여론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난방비도 줄었습니다. 다음 달 고지서가 왔을 때 아버지는 놀라워하셨어요. 집 전체가 더 따뜻한데 비용은 20%나 줄었습니다. 효율이 그만큼 좋았던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다른 루틴을 가지셨습니다. 일어나시자마자 맨발로 집안을 한 바퀴 걸으셨어요. 거실, 주방, 복도, 화장실. 바닥의 따뜻함을 발바닥으로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찌른 순간은 복선이 완전히 회수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다 무심코 바닥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그 손으로 허리가 아니라 바닥을 천천히 어루만지셨습니다. 따뜻하니 겁이 안 난다. 어머니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평생 겨울이 두려웠어. 추위가 찬 바닥이 얼어붙는 아침이.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 따뜻함이 날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 말이 공기 속에 부드럽게 떠돌았습니다. 추위가 남긴 흔적들은 천천히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긴장된 어깨, 아버지의 굳은 표정, 집안의 무거운 공기. 모든 것이 온기와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처음으로 겨울이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조용한 변화가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가, 아버지의 표정이, 집의 공기까지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영하 35도의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바닥이, 공기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온돌 설치 후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핀란드는 가장 추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날들이 계속됐지만 부모님 집안은 늘 따뜻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식탁에 모여 앉았을 때였어요. 부모님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에이라, 이건 기적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적이요? 응. 50년 넘게 추위를 견디며 살았는데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단순히 온도가 오른 게 아니야. 우리 삶 자체가 바뀌었단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 허리도 훨씬 나아졌고 집안을 걷는 게 두렵지 않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를 거야. 저는 두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걸으시는 어머니의 발걸음이 가벼웠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웃음을 오래 머금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제 안에 하나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겨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노인분들이었고 모두 추위와 싸우며 살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난 후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겨울은 특히 춥네요. 난방비가 걱정이에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온수식 바닥 난방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 부모님의 변화, 난방비 절감, 어머니의 건강 개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우리 집에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최대한 자세히 답변했습니다. 비용, 공사기간, 효율, 유지관리.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허리가 안 좋은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20년 넘게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따뜻한 환경이 관절에 정말 좋거든요. 그날 이후로 여러 이웃들이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바닥을 밟아보고 온기를 느끼고 변화를 목격하고 싶어 하셨어요. 첫 번째 방문객은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아보셨어요.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이네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해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그 주에만 5가구가 방문했습니다.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놀라움, 감탄, 그리고 희망. 평생 추위를 견디며 살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 본격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온돌 이야기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처럼 평생 추위를 견디며 살아온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마을 회관에서 작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3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난방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겨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추위를 견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도 자리에 오셔서 경험담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2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어요. 매일 아침이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몸이 덜 굽고 통증이 줄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버지도 덧붙이셨습니다. 난방비도 줄었어요. 집은 더 따뜻한데 비용은 덜 들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효율이 정말 좋더라고요. 설명회가 끝난 후 10가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집을 방문하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날 저녁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이 아름답지만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 이 집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따뜻한 바닥이, 따뜻한 선택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바닥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발끝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부모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셋이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계속 내렸지만 우리는 따뜻했습니다. 에이라, 너 덕분이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가 용기 내셨잖아요. 변화를 받아들이신 거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더 있겠구나. 이웃들의 겨울도 바꿔줘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창밖의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얀 겨울이 이제는 아름답게만 보였어요.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계절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음은 이웃들의 차가운 겨울을 바꿀 차례다. 그 말이 따뜻한 공기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 사람이 경험한 따뜻함이 가족에게 전해지고 그 따뜻함이 이제 마을 전체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집들이 따뜻해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느꼈던 충격. 그 순간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따뜻함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가족을 바꾸고 가족의 변화가 이웃을 움직이고 이웃의 선택이 마을을 바꿉니다.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집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따뜻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 그보다 더 따뜻한 건 없었으니까요.